그림 그리는 작가다 보니까 단순하게 예쁜 그림 한 장이다 뭐 요것보다는 그림 안에 의미와 상징 같은 이야기 담는 걸 원래 좋아했어요. 타로 카드가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런 의미가 가득 들어있고, 한국에서의 어떤 복을 비는 풍습이라던가 우리 뭐 그림 하나에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한국이.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합치면 또 타로 자체의 의미도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 한 장 한 장이 주는 카드가 낯설지 않고 그런 게 재밌겠다 싶어서 시작했던 프로젝트죠. 그러니까 그림의 상징이나 의미 보는 방법 정도는 알았지만 제가 막 그렇게 타로 마스터님들처럼 막 이걸 다 꿰고 있어가지고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한 장을 그리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의미나 상징의 공부는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해설집 자체도 제가 자료 조사했던 역사나 문화 뭐 그런 거에 대한 좀 담백한 그런 위주로 담겨있는 해설집을 만들게 됐죠. 제가 우리 집 간판이라고 표현하는 교환 카드거든요.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카드를. 그래서 원래 카드는 이제 근엄한 교황이 대머리 수도사 2명이 이렇게 받들고 있는 카드고요. 근데 그 카드의 키워드는 정신적인 지지,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지를 의미해요. 그런 의미는 좋은데 저는 그 할아버지 교황 카드를 봤을 때 별로 마음을 의지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정말 봤을 때 나를 토닥여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면 어떨까 하다가 그 한복을 입은 성모 마리아를 생각을 했어요. 제가 요거를 표현을 하면서 수도승들은 요 기도하는 손으로 이제 요렇게 대체를 한 거예요. 원래 카드도 보면 좀 종교적인 의미로 뒷부분에 스테인드 글라스가 성전의 의미 약간 그런 게 보였었는데, 저는 그래서 꽃살문으로 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꽃살문이 우리나라에선 좀 비슷한 개념이지 않을까 싶어서 넣었던 그런 카드고요. 죽음 카드도 원래 서양 카드는 해골이 이제 낫을 들고 있는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의미인데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지 하고 찾아봤었어요. 제주도에 이제 내려오는 어떤 구전 그 설화라고 해야 하나요? 그 차사 본풀이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조선인들의 죽음을 관장하는 그 얼굴이 까맣고 머리에 사슴뿔이 있고 이런 묘사가 돼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차용해서 여기 이제 사슴뿔도 넣으면서 그 이야기는 해설집에 좀 담고, 원래 카드에도 이 태양이 뜨거든요. 완벽한 소멸, 죽음이라는 소멸이 있어야 내일이라는 시작이 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죽음과 같은 두려움과 고통도 견디고 이겨내야 다음 시작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의미의 카드예요. 그래서 저도 태양을 같이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던 카드입니다. 거의 비슷한 카드도 있어요. 메이저 카드 중에 힘이라는 카드인데 원래 카드랑 유사하고요. 원래 카드는 사자를 다루고 있어요. 강함을 다스리는 부드러움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맞서 싸우고 힘 대 힘으로 갈 게 아니라 내가 내 부드러움으로 다스리고 이겨낸다는 의미의 카드거든요. 진정한 강함? 저는 이제 한국적으로 바꿨을 때 호랑이로 바꿨거든요. 인현왕후전이라고 해서 장희빈과 싸울 때 맞서 싸우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우아함을 유지한 약간 그런 이야기가 재미있어서 좀 스토리로 또 녹여보고 했던, 또 기존의 카드랑 구도가 다르진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원 카드의 의미를 대입했을 때 아예 달라지거나 모르겠다라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제 카드를 보고 공부를 하신다면 한국의 문화를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한국에서는 뭐 상모 돌리기고 광대, 제주 부리는 카드구나, 뭐 이런 포인트만 아신다면은 원래 카드랑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른다 이런 접근은 듣지 못했었고요. 또 새로운 건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여기다가 섞었을 때 본인만의 어떤 이 카드가 생겨서 더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때 실은 이제 아이들이랑 그 허난설원 생가를 우연찮게 놀러 갔다가 입구에 써 있는 그 가무라는 시를 본 적이 있는데 너무 재능이 많은 사람인데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갇혀있는 사람이었던 거잖아요. 여성으로서 조선시대에 그래도 꾸준히 자기 내적 예술혼 이런 거 글 쓰고 그림 그리는 것들 뭐 좀 그런 모습이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꽃피웠던 그 모습을 빗대어서 매달린 사람에다가 넣었던 거예요. 설령 그 내용까진 이해를 못하더라도 이 카드를 이렇게 봤을 때는 원래 매달린 사람과 거의 흡사한 구도와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었죠. 그냥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래 봤던 카드의 의미를 그대로 대입해서. 물론 호난설원의 이야기를 알아서 의미를 안다면 더 좋겠지만 모르더라도 이 사람이 매달린 사람의 카드다 라는 키워드만 알고 가더라도 어렵지는 않은 카드예요. 사실 저는 기대를 그렇게 크게 하진 않았었고요.
그러니까 원래 해외 펀딩 킥스타터나 이런 인디고고 같은 경우는 그 우리나라의 전자제품, 가전제품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거를 도전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아이템을 찾던 차에 제 카드를 발견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먼저 제안을 주셨었어요. 저도 그러면서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 가령 킥스타터에 들어간 뭐 중국 쪽 관련한 타로라던가 뭐 일본 관련한 문화를 가진 컨텐츠라던가 근데 의외로 한국 컨텐츠가 없더라고요. 한국도 사실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이전에 만신타로라고 해서 그 실제로 또 한국의 무속인 분들도 요즘에 타로를 많이 봐주시거든요. 저도 요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무슨 선녀님 보살님들이 저한테 DM을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구매하고 싶다고. 해외에서도 하면 괜찮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좀 기획을 하면서 런칭을 했었죠. 제가 역사 덕후예요. 한국사 덕후라서 조선왕조실록 이런 거 읽는 걸 워낙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도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제일 편하더라고요. 전통이나 한복을 그리는 게 어릴 때 나도 색동저고리 입고 이렇게 뭐 생일 파티하고 이런 것들 떠올리다 보면 그림에 그런 걸 녹여 넣는 게 저는 제일 편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관심을 많이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 22장의 재미있는 아트웍을 작업하고 내가 이걸 왜 그렸는지 정도의 설명만 하면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무슨 그 고증이 막 들어가야 되는 거는 사실 그거는 좀 너무 어려운 접근이고 다 어떻게 보면 퓨전이고 그림을 위해서 소품으로 활용을 한 거지 내가 이걸 고증을 위해서 만든 어떤 자료집은 아니니까 보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이해해 주시길 바란다 라고 적어놨었거든요. 그냥 좀 최대한 재미 위주로 좀 갔던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가느냐 아니면 조금은 그래도 어떤 의미와 상징을 내가 생각한 대로 좀 바꾸느냐, 줄타기 같은 균형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과감하게 아까 이제 뭐 교환 카드라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한국적으로 바꿀 때는 또 확실하게 바꾼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까지 100% 똑같이 간다면 아마 제 카드가 갖고 있는 개성이나 매력이 좀 덜하지 않을까. 제가 황제랑 여제 성별을 바꿔버렸거든요. 이 타로 카드를 그릴 때 제일 화나고 답답했던 거는 여자는 무조건 얌전하고 아름답고 풍요와 다산밖에 없어요, 의미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황제와 야망과 성공을 꿈꾸는 여제로 바꾼 거예요. 이 카드를 제가 내놓고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았는데 타로를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이해하시고 이렇게 의미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외국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성도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제가 영문 해석할 때 그 번역가님하고도 얘기했던 게 사실 이 인물이 여자다 남자다 정해진 건 없어요. 이 안에서 번역가님하고 얘기할 때 웬만하면 쉬랑 히를 쓰지 말고 그 중성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대명사로 통일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번역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 생각이지만 예쁜 게 예쁜 카드이기도 해요. 지금 새 작업은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연령과 인물을 넣고 있거든요. 중년의 남성이라든가 노년의 할머니라든가 그러면서도 예쁘게 그리려고 정말 많은 고민을, 왜냐면 그렇게 그려놨을 때 안 예쁘면 안 돼요. 좀 관점은 달라도 미적인 관점은 있어야 맞거든요. 탄금 소설을 그 홍랑이라고 해가지고 사파를 많이 넣은 조금 영 어덜트를 위한 소설 뭐 이런 컨셉으로 제작을 했거든요. 제가 사파를 그렸고요. 이 카드 작업할 때인데 탄금 소설을 받았는데 챕터가 24절기더라고요. 홍랑판 24절기 카드 굿즈 한번 만들어 볼까?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그거 오픈했어요. 저는 원래 그 컨셉 아티스트여가지고 캐릭터 디자인을 원래 했었고요. 본업은 오리온하고 일을 되게 오래 해서 과자에 들어가는 캐릭터들. 그래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가장 뿌듯한 캐릭터는 꼬북칩의 거북이. 웬만한 과자들은 금방 바뀌어요. 그래서 나왔다가도 없어지고 하는데 꼬북칩은 맛있어가지고 그랬는지 되게 많이 나왔고 원래 오리지널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다 제 손으로 이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그림에 너무 힘이 든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염증을 느끼던 차에 내가 이렇게 더 이상 기계처럼 그리는 일만 해가지고는 어느 순간 나도 사라지겠구나. 제 작품을 조금씩 해보기 시작했던 거고 그 과정 안에 타로가 있었던 거고 많은 사랑을 받게 돼서 주업과 부업이 약간 바뀌어 있는 상황까지 온 거죠. 최근에 디즈니하고도 협업했어요.
인사이드 아웃 2 한국판 포스터. 예. 웬만하면 이제는 조금 제 고집대로 그렸을 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정이 너무 좋아서 시행착오도 엄청 많이 겪었고, 그러니까 무슨 매뉴얼을 보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될 거야가 아니라 안 될 땐 또 안 되는 대로 이유가 뭐지 이런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껴봤었고요. 처음 이 펀딩 22장의 메이저 타로일 때였는데 그때도 그렇게까지 잘 될 줄 몰라서 또 시행착오를 겪었었어요. 혼자 그걸 다 응대하고 생각지도 못한 너무 많은 양의 물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거를 맞닥뜨려서 다 해버려가지고 그러면서 경험이 쌓인 거죠. 아, 다음에 이러면 진짜 나 망하는구나, 진짜 큰일 나는구나. 경험을 통해서 되게 얻었던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펀딩에 대해서 무슨 노하우다 이럴 건 없지만 무조건 하고 보시라고. 그러니까 안 돼도 봐야 돼요. 해보시고 시행착오를 직접 겪어보셔야 그게 도움이 된다. 무조건 처음부터 잘 되는 펀딩 매뉴얼이 있어서 이대로 하면 잘 된다. 이런 거는 정말 없었던 것 같다. 네.